자, 그 다음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비정형적인 패턴을 만들고 기본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건물에 적용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링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제가 해놓을게요. 그 다음 창을 전부 닫으시고 새로운 창 상태에서 패밀리를 새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작업은 사실은 패밀리에서 맨 처음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서 컨셉 개념 매스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는 미터법 질량이라고 하는 걸로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는 비정형 쉐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 비정형 쉐입은 심플하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평면에서 레벨 1을 클릭을 해주시고 바닥에 곡선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클릭해 주시고 선 클릭해 주시고 우측으로 뭐 16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6m 그래가지고 ESC 이쪽으로도 16m 지금 밀리미터 단위라 16,000씩 좌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한 6,000 밑으로 6,000 그 다음에 가운데는 조금 볼록하게 10만 아니 만 밑으로 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은 하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 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자, 3D로 다시 가신 다음에요. 여기 부분에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하나, 둘, 셋 점을 찍는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자, 여기서 표시를 누르면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게 바닥에 현재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하늘색 판으로 보여지는 위에만 선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자 보시면 이 점이 하는 역할이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 이 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탁 갖다 대면 갑자기 여기 보이시는 이 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면이 세워지면 세워진 상태로 또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자 현재는 파란색 부분이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선이 그려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설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 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딱 세워볼게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클릭 위에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면 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워져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닥에서 선 그려져 있고 여기서 꼭 이 파란색 하늘색 면 위에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쭉쭉쭉쭉 바닥에 그린 것 같지만 ESC로 보시고 돌려보면 이렇게 세워져서 그려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컨셉츄얼 매스 템플레이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사실은 레빗 자체 내에서도 내부 편집 매스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기준 설정 하셔가지고 또 여기 세워주고 하신 다음에 요거 클릭 그리고 다시 이쪽 설정 해주시고 또 세워주고 클릭 해서 각각의 면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선을 선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예, 여기에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설정하시고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긴 그리드 라인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표시 꺼주시면 이렇게 다시 안 보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모든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양식을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게 로프트가 되면서 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가이드선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 돼요. 자, 이럴 때는 자 보시면 이 포인트 부분에 표시해 주시고 설정한 다음에 자, 포인트 부분에 지금 이쪽 면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번엔 탭을 눌러요. 탭을 누르면 이게 돌아가요. 그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 상태에서 요거 똑같이 가운데 위에 이렇게 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표시는 다시 꺼주시고 하신 다음에 요거랑 요 십자가 크로스 선만 선택해서 폼을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이 둘 중에 어떤 쉐입으로 만들래? 그러면 나는 요걸로 만들래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초반에 보셨던 그런 다이어그리드 패턴, 허니컨 패턴의 비정형 쉐입을 건물 외피에다 붙일 건데요.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한 연습 문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니컨 패턴에 관련된 그리드를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면을 선택을 이게 잘 선택을 하면 잡히는데 잘 안 잡히면 선이 되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면이 딱 잡힐 거예요. 탭. 예. 탭이 지금 혹시 제가 탭 누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탭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키보드에 이 탭 말하는 겁니다. 예, 캠루키 위에 있는 거. 자, 요거 눌러 주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표면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딸칵 눌러 주시고 이 그리드의 사이즈 좀 키워줄게요. 한 20에 20 해서 가로 세로 방향을 20에 여기 20이 안 들어갔네. 20 해서 엔터 치시고 그러면 다이어그리드 패턴이 이 그리드 패턴이 좀 더 조밀해졌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패턴 없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육각형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작업이 끝난 겁니다. 웹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이건 패밀리죠. 컨셉 매스예요. 14주차에다가 이거는 비정형 웹피야 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패턴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거는 컨셉 매스로 만든 거였고, 자, 이제 새로 만들기에서 패밀리 여기 들어가는 패턴 하나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만드는 거는 자, 여기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내려보면 여기 보면 미터법 일반 모델 패턴이라고 있어요. 패턴 기반. 자, 요걸 눌러주시면 요 한 사이즈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실 게 저희 거는 육각형으로 된 허니컨 패턴이에요. 예, 벌집 모양의 패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얘는 사각 그리드 패턴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육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패턴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 만들고 여기 주변에 돌아가는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점 클릭하시고 가운데다 점을 뻑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점에다가 아까 전에 표시하면 이 바닥에 놓여져 있죠. 이 녹색 선을 먼저 눌러주시고 유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식 만드시고 그냥 면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 설정해 주시고 얘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세워요. 네. 세우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의 사이즈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원의 사이즈는 바닥에 안 그려지게끔 가까이 줌인하신 다음에 바닥에 그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그려줘야 되고 한 100 정도 줘볼게요. 반지름 100이 좀 작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처럼 바닥에 그려지면 ESC 눌러주시고 바로 다시 클릭을 해서 그려보시면 수직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에서는 한 200 정도 줘볼까요? 반지름을 200 정도 사이즈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표시는 ESC 눌러서
아이고, 예. ESC 눌러서 풀어주시고 표시는 꺼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선 선택하시고 요거 선 선택하시고 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양식이 잘못 그려졌다고 나오네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법선 방향으로 원이 정확하게 직교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원을 다시 지워줄게요. 여기에서 이 점을 우선 지워져 버릴게요. 점을 지워버리고 잘 안 됐을 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어 주시고 반드시 아까 이걸로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요걸로 면 그리기로 하시고 예, 이렇게 쭉 갔다가 어떤 보조 가이드선이 안 나오게끔 잘 선택을 하셔야 돼. 이게 몇 번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표시를 보시면 예, 직교 방향으로 이제 원을 쓱 그리는데 좀 돌리고 예, 원의 사이즈를 200 이게 좀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시는 꺼주시고 한 다음에 이거 돌아가는 선 눌러주시고 원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로 하신 다음에 생성 해주시면 이렇게 실린더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탭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재질은 금속 재질로 할까요? 금속 재질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요걸로 해주고 렌더 모양 체크해주시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객체가 나왔을 텐데 기본 광원으로 돼서 간혹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강철로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있는 면도 탭 좀 선택이 잘 안됐어요. 이럴 때는 안되겠다. 전부 다 선택해버리고 필터 있었죠? 필터로 커튼홀 패널만 적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다 선택이 되네요. 이때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선택해서 이렇게 빼줄게요. 시프트 키 눌러서 이 안쪽에 있는 선도 빼버려야겠다. 안 빠지네. 그럼 이럴 땐 필터 해서 참조선은 꺼버릴게요. 자, 면만 선택이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재질을 얘는 유리로 줄게요. 유리로 하셔가지고 일반 로이 유리 타입 주시고 렌더 모양 더블 클릭 해서 제대로 유리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허니컴 패널이에요. 패널. 자,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패밀리로 저장하신 다음에 비정형 웹피가 있고 웹피에 들어가는 비정형 웹피에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패턴. 벌집 모양 패턴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로드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거 컨셉 매스를 위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로드 어디로 하면 지금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로 잘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면 눌러주시고 육각 밑에 벌집 모양 패턴이라고 제가 방금 뭐 이름을 줬었는데 똑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계셨던 주상복합 건물 그대로 똑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반영을 하는 걸 똑같이 해볼게요. 이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비정형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되면 좀 맞춰가는 작업도 하긴 해야 돼요. 실제로 비정형 현장에서도 저희가 같은 작업을 하거든요. 잘 안 맞으면 시공이 되어질 수 있게끔 시공에 적합한 디자인을 현장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자 3D로 볼게요. 3D로 보시고
이거를 음영으로 해줘야 돼. 음영 처리 좀 잘 회전이 되게. 그 다음에 단면 상자는 다시 늘려주고.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던 위치는 뭐 사실 다른 위치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자, 요 면만 남겨놓고요. 여기 안경 쓴 거 있죠? 여기에서 요소 분리 하시면 요 면만 가져갈 거예요. 패밀리로. 아까 컨셉철 매스 하는 위치에 이 면 정보만 가져갈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남측 면도라고 있어요. 남측 면도에서 요 면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데 여기 보시면 바깥쪽 눌러 보시고 여기 뷰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건물 전경이 다 전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옆에 있는 외벽 부분 선택하시고 안경 누르시고 요소 분리 하신 다음에 이 남측 면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파일을 DW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시고요. CAD 형식으로 DWG 해주시고 현재 뷰 시트만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웹피 가이드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내보내기 분류할 거냐 현채로 할 거냐 현재 안 보이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보내기 하겠다 라고 눌러주시면 요 면 정보만 넘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에서 다시 개념 매스를 추가하고 이 템플릿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면도에서 남쪽 눌러주시고 반드시 남측 면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남쪽으로 해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CAD 파일 가져오기 웹피 가이드 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전부 정보가 다 들어왔네요. 그럼 다시 불러와야 돼요. 딜리트 하시고 딜리트 하는데 안 지워진대요. 그러면 여기 핀 해제하시고 다시 지우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은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지우려고 하니까 핀이 돼 있어요. 핀 위를 클릭하면 핀이 X가 돼요. 이 상태에서만 지워져요. 다시 불러와 볼게요. 뭔가가 남측 면도에서 다시 한번 요소 분리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됐나봐요.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DWG로 다시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현재 뷰 세트 모든 건 완벽한데요. 다음 해주시고 웹피 가이드 다시 한번 덮어 씌우고 확인 예 내보내기 전에 임시 모드 분리 모드를 켠채로 이건가봐요. 켠채로 내보내기다. 밑에 있는 거였어요. 이 다음에 다시 남쪽에서 파일 삽입 CAD 웹피 가이드 불러와요. 이렇게 면만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 요걸 가져와서 이 가이드를 가지고 웹피 그 허니컴 패턴을 어느 위치까지 넣을 건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꺾여서 허니컴 패턴을 배치하기는 여간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서는요. 이게 막 기계 캐드도 아니고 건축용 캐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레빗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건물 디자인을 좀 바꿔야 돼요. 패턴을 이 건물 형태에 맞추기 한계가 있으면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냥 넘기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선 작성해 가셔가지고요. 선을 그려주시고 선 가이드 선으로 삼을 것들을 대충 이렇게 쭉쭉 그려줄게요. 선 어디까지 그리드가 들어갈 건지를 자 가이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요정도 좀 삐져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 면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리려고 갖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사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경계선도 작업하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좀 작업해 나가기가. 그런데 저희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얘는 직선이에요. 이 경사선은 필요가 없어요. 탭 누르시고 요 선들은 지워줄게요. 예. 여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서 탭 아이고 그냥 눌러버렸네. 탭 누르시고 이 선만 지워주시고 예. 우선은 지웠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아마 이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어지네요. 체인으로. 체인을 어디 옵션을 끄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 우선 그냥 할게요. 자 하신 다음에 수평선 지울게요. 수평선을 지워도 되나? 아직 안 지워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참조로 할게요. 참조. 예. 현재 이게 모델선인데요. 참조선을 그릴 거예요. 참조 이렇게 참조. 참조가 아까 전에 점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거 역할을 해주는 친구거든요. 자 미드 포인트 수직으로 여기도 수직으로 끝에도 수직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3D로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참조선이 솔직히 육안으로 티는 안 나는데 이런 면을 자 탭 설정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이 안쪽 방향이 건물 방향이고 이 외피를 이렇게 비정형으로 슉슉슉슉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비정형으로. 그래서 자 여기 표시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표시해 주시고 설정한 다음에 탭을 눌러 가지고 직교 방향으로 이렇게 예. 왜냐면 선을 이렇게 그릴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은 기본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본선 끝과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저건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자 여기에서 자유곡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그냥 곡선으로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도 설정 제가 사실은 자유곡선 형태로 레빗에서 테스트를 하진 않았어요. 이 영상 만들면서요. 예. 그런데 안 되면은 뭐 다시 해야죠. 슉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설정 탭 눌러서 자유곡선 슉 이렇게 아이고 ESC 그 다음에 맨 끝에 여기도 설정해서 탭 눌러주시고 자유곡선 슉 ESC 해주시고 표시는 꺼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선 컨트롤 키 눌러서 선만 다 선택하시고 양식 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돼 있네요. 좀 여기다가 가세선을 조금 더 추가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이럴 때는 자 선을 컨트롤 키 눌러서 전부 다 자유곡선의 곡률 때문에 가이드 선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네요. 탭을 눌러가지고 위에 선만 컨트롤 눌러주시고 이 밑에도 컨트롤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가이드에 맞춰서 해볼게요. 잘 안됐어요. 제가 역시 자유곡선으로는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는 있네요. 예. 원래는 요 모양을 그렇게 벗어나면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 다른 알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요 시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솔리드
해서 이 쉐입에다가 어차피 뭐 비정면 똑같은 거니까 이 쉐입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쉐입 부분에 탭 눌러서 이 면을 선택하시고요. 면이 선택된 데에서 표면 분할 이제 갔습니다. 작업이 다 전부 갔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육각형 한번 넣어볼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육각형의 개수를 20에 20 이게 0이 앞으로 갔네. 20 엔터 해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네. 한 30으로 해볼까요? 30? 더 많이 찌그러지네요. 여기는 한 10, 1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0에 10 정도. 형태가 비정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0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기 끝에가 너무 깨지지 않았나. 허니컴 패턴의 끝에가 너무 깨지지 않았나를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리드를 크기를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하셨으면 자 선택하시고 육각형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로드를 해야겠죠. 그러면 뭘 로드를 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그리드 있죠. 요것도 벌집 모양 패턴 로드를 하는데 이제 로드할 때가 많아졌어요. RVT 파일이냐 어디냐. 그런데 비정형 회피가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파일 이름이 현재 안 정해져 있을걸요. 패밀리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갔니? 요거를 로드를 하고 패밀리 6으로 가죠. 하신 다음에 면 눌러 주시고 육각형이 이제 벌집 모양 패턴 생겼으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는 너무 조밀해서 안 만들어져. 이게 크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럼 여기서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유형 삭제해가지고 못 만들 것 같아. 이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는 거기는 그냥 남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프로젝트 로드로 해주시고요. 한번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저장하시고 패밀리 6에 적용을 위한 비정형 서피스로 이름 주고 자, 이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 어디로 로드하냐? BIM 렉처 10주차 엔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확인 해서 최종 안을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 평면 뭘로 잡을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선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분리기 재설정해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1층 평면도 3D 뷰로 갈까요? 3D 뷰. 오케이. 여기도 설정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하신 다음에 요 면만 잠깐 임시 요소 분리 해주고 이 면을 중심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매스 배치라고 해주시면 방금 전에 불러왔던 게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배치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차라리 정면도로 이렇게 보시고 끝과 끝은 요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이 무브 해준 다음에 끝에를 잡고 이쪽 끝에로 가이드를 해주시면 제가 비정형 쉐입으로 잡았던 위치에 맞춰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 평면으로 잡고 이제 이 너비도 맞춰줘야겠죠. 다시 한번 평면 잡고 마우스 휠로 이동을 한 다음에 끝과 끝을 이렇게 맞춰주면 이 쉐입이 여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소 분리 재설정 해주시면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램프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거예요. 다행히 여기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없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다 넣는다 생각하고 램프로 비상 탈출 램프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램프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 응용하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 램프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램프를 한번 요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사람이 슬로프를 만들어 주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 원래는 자동차 램프에 응용할 때 아마 랩이 사용하실 때 많이 응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